네,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법원 방청석에서 재판을 취재한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법원이 준비한 촬영 장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 한가운데에 재판부를 향하는 카메라가 먼저 한 대가 서 있었고요. 방청석 맨 앞쪽엔 검찰, 피고인을 각각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 대씩, 총 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예. 법원이 고용한 촬영 전문 외주업체가 설치부터 촬영까지 담당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처음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생중계 방식은 아닌 시차 중계란 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보석신문의 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이 그렇습니다. 법원은 공판 과정 중에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내란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85일, 2달 반 만에 공개된 모습은 생각보다 변화가 컸습니다. 염색을 못한 머리는 새치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살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여름 내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의자체에 들어올려 옮기려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 모든 게 공개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외적으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카메라가 있는 법정에서의 모습은 내란 재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내란 재판 때도 방청석에 있었고요. 그땐 텍스트로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한 시간보다 훨씬 긴 82분 동안 혼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카메라가 비추자 발언을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카메라 비추니까 발언을 자제했다. 그 와중에 카메라를 의식했다는 얘기네요. 특검이 PPT를 띄워놓고 공소 사실을 설명할 땐 특검을 향한 방향이 아닌 앞에 놓인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특검 쪽으로 시선을 돌려 쳐다보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란 재판에서 눈을 감고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 돌연 태도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보석신문은 재판 직후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도 없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촬영 장비가 모두 법정에서 사라지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요. 일단 목소리부터 크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 20분 가까이나 된 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건이냐, 유치하다고 소리를 높였고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작아졌다면서 변호인 접견 이유도 운동 때문이다고 한 겁니다. 예. 불구속 상태일 땐 구속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왔지만 구속되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도 폈습니다. 여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모습들입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재판은 중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일단 앞으로도 중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도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특검법에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특검의 중계 신청을 거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도 중계 신청을 잇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재판을 취재해서 생생한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